안녕하십니까. 8월 7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1188만원이고요. 플러스 10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쉬는 날이었어요. 제가 주 5일 근무라서 어제 쉬고 오늘 쉬고 이틀을 쉬었습니다. 쉬는 날이어서 그 시장을 계속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지켜봤는데 제가 가진 종목이 거의 안 움직였기 때문에 좀 많이 지루한 날이었습니다. 막 졸리울 정도로. 그래서 누워서 뭐 졸다가 일어나서 보다가 뭐 이렇게 했는데 특별하게 뭐 대응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SG에 거의 물량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승부로 봐야 될 자리라서 이걸 비중을 줄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승부를 보고 위로 올라가면 한 4,000원 정도 가면 일부 줄여가지고 다른 데로 또 옮기고 뭐 이런 느낌으로 하려고. 오늘 사실 여기다 줄 거 놓고 여기 지금 3,720원 정도 있는데 여기 오면 매도하려고 주문 넣었는데 아침에 올라가다가 여기 못 가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재미가 없이 그냥 관망하는, 그 약간만 포트 종목 조정을 좀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종목부터 먼저 설명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그 뉴스가, 그 호재성 뉴스가 나와서 그나마 시장을 받쳐준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어제 제가 SG를 1077만원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 현금 101만원 정도, 그러니까 현금 100만원, 나머지 전부가 SG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올인해갖고 한 종목에 다 집어넣으니까 자꾸 이게 급락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분상 현금을 조금 남겨놔야 혹시나 또 한 뭐 20% 빠지면 그때 밑에서라도 좀 더 잡아볼 수 있는 여력, 뭐 이런 느낌으로, 이게 뭐 큰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마음적으로 현금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저께 급락할 때 이럴 때 밑에서 대응을 못하니까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현금은 100만원 정도 남겨놓자, 이런 의미로 해놨었고, 오늘은 SG를 10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요 100만원 줄여가지고 현재 987만원 있고요. 줄이고 그 다음 신규로 한미글로벌 100만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요거 왜 그렇게 했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SG는 좋아 보입니다. 근데 가장 걱정됐던 부분이 뭐냐면 외국인 매매입니다. 외국인이 지금 보시면 이틀 전에 급락할 때 이날요 18% 빠지는 날, 이날 외국인이 여기서부터 들어올리는 이 시점에 120만 주를 샀습니다. 그리고 어제 27%인가 급등할 때 이때 또 114만 주를 샀습니다.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는 대충 한 3,000원 정도 선, 이 정도 선쯤 주변에서 240만 주라는, 한 30만 주, 230만 주 정도를 지금 사모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가장 걱정됐던 게 뭐냐면, 위로 올라가면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면 외국인이 이익 실현하고 팔아버릴 것 같은 걱정이 가장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관들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관이 오늘 한 11만 주 정도 들어왔다가 싹 빠져나가 버렸는데, 이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걸 눌러보는 겁니다. 외국인 매매 상황을. 기관도 지금 조금 팔았죠. 외국인이 파는지 안 파는지 지켜봤는데 계속 막 한 10만 주 정도 팔고 있다가 마지막 종가 때 지금 던져가지고 한 59만 주 정도 판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여기서 급락할 때 잡아가지고 올라갈 때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많이 잡았죠. 많이 잡았으니까 여기로 올라가면 수익이 꽤 될 겁니다. 그리고 이익 실현 하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익 실현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눈치채고 이제 매수를 안 해주니까, 위로 안 끌어올려주니까 하루 종일 버티다가 계속 버틸 수는 없죠. 너무 물량을 많이 잡고 있으니까 이미 수익이 나 있고. 그래서 일부 이제 종가 부분에 배팅을 매도를 해갖고 좀 비중을 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외국인이 단타 개념으로 들어왔다면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근데 현재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 이 종목을 내려가면서 던져가지고 밑으로 쭉 빼면서 팔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호재성 뉴스로 인해가지고 위로 올라갈 때, 쭉 올라갈 때 이익 실현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급등하려고 해도 얘들이 얼마나 팔지를 모르니까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는 외국인이 잡았던 230만 주 되는 이 중에 한 절반 정도는 팔 때까지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괜히 위에서 올라갔다가
그 단타로 막 돌았는데 외국인이 팔고 빠져버리면 물려버리게 되겠죠. 그리고 또 투자 경고 먹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하루 거래 정지되니까 그것도 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못 끌어올린다는 거죠. 올라가면 바로 눌러버리는, 분봉으로 보시면 아침에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니까 바로 눌러가지고 횡보시켜버리죠. 못 끌어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인이 던질 수 있다는 불안감,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외국인이 던질 수 있다는 불안감하고 투자 경고가 먹혔기 때문에 올라가면 내일 하루 거래 정지된다는 이 부분하고 이게 합쳐지면 쉽게 올리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중을 옮기지 않고 그대로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호재성 뉴스가 터져가지고 경고 먹지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확 끌어올려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고 풀릴 때까지 그냥 계속 홀딩하자 이런 느낌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려오지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경고를 먹거나 이렇게 하면 외국인 매도 걱정되고 하면은 매도해가지고 밑으로 쭉 빠져갖고 이렇게 밀리는 경향이 나오는데 얘는 지금 안 밀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조금만 더 버텨주면 날짜가 좀 지나가면 매물 소화하고 나면 그 다음 언제든지 위로 강하게 슈팅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팔지 못하고 계속 홀딩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단지 여기 비중을 다 실어 놓으니까 다른 쪽에 매매할 그런 여력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100만원만 줄여가지고 오늘 강했던 게 보시면 SY 스틸텍이 14%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2등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SY라는 종목에 집중했는데 이 SY는 그게 맞습니다. 신용이 거의 한 6% 정도 되거든요. 근데 SY 스틸텍은 와, 얘도 신용이 6%까지 올라갔네요. 이것도 신용이 어차피 똑같이 높아졌네요. 그래서 얘도 별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시장에서 인식하기를 재건 관련한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 SY보다는 SY 스틸텍을 끌어올리는 쪽에다가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좀 가격이 올라갔는데 이미 좀 많이 오늘 좀 올라와 버린 것도 있고 앞에 매물도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SY 스틸텍은 그겁니다. 데크 플레이트입니다. 이게 조립식 그게 패널이 아니고 데크 플레이트죠. 건물 바닥에 이렇게 깔아서 하는 이쪽이기 때문에 얘는 우크라이나 쪽하고 개인적으로는 관계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시장에서 가벼우니까 여기서부터 워낙 가볍다 보니까 끌어올리다 보니까 얘가 대장격으로 움직여다 보니까 이쪽으로 자꾸 몰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SY가 올라가는 상황 같으면 들어가겠는데 그렇지 않고 SY 스틸텍이 들어가면 이 종목은 들어가지 않고 그냥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지켜만 본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현대해보다는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에서 현재 여러가지 공사 차량 같은 거를 생산하는 걸로 뉴스가 나왔었어요. 우크라이나 현지 공장하고 협업해가지고. 그래서 얘가 또 실질적으로 SG 다음으로, 실질적으로 재건의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이런 느낌으로 지난번 상한가 들어가고 강했던 그림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꼬리 달고 쭉 밀리죠. 그래서 이 종목도 쉽게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 7점 몇 프로 올라 버렸기 때문에 얘 살라 그러다가 그림이 너무 이미 올라가 꼬리 달아버려가지고 그래서 이건 내일 좀 상황들만 잡든지 하고 이건 한 번 더 지켜보자 그래서 놔뒀고요. 그 다음 나머지 보니까 뭐 들어갈 만한 게 잘 없었어요. 그리고 한미글로벌이라는 이 종목이 오늘 워낙 많이 빠졌는데 매수세가 없어가지고 수급에서 밀려갖고 얘는 못 올라가는 겁니다. 건설 엔지니어링 업체 중에 실적이 가장 양호한 회사로 보여집니다. 한미글로벌이. 시가총액도 지금 1,500억 밖에 안 되죠. 유동물량도 800만 주니까 아주 작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실적 보시면 얘가 가장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부채비율 유보율도 괜찮고 가장 탄탄해 보입니다. 단지 수급에서 밀린다는 거죠. 매수세가 막 단단한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고 끌어올리는 그런 걸 잘 못하다 보니까 빠질 때는 훅 빠져버리고 들어올 때는 조금 올라오는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100만원 잡았습니다. 많이 빠졌으니까 이 정도면 거의 바닥이다 생각하고 여기 정도 선이면 충분히 바닥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다가 오늘 100만원을 잡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 정리하면은 비상시를 대비해서 현금 100만원 남겨놨고요. 그 다음 SG는 987만원 정도 가지고 있고 현금 100만원, 그 다음 한미글로벌 100만원 신규로 잡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삼성전자가 HBM 미국의 엔비디아 쪽에 시험 테스트하고 있는 게 통과됐다, 8단이 통과되고 쭉 이야기 하는데, 제가 그쪽에는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했는데, 어쨌거나 이건 호재성 뉴스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뉴스가 나왔는데 삼성전자에서 이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아직 진행 중이다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는 거의 희석됐는데 일단 그 호재성 뉴스를 해서 삼성전자가 강하게 올라가는 외국인 샀는 거 한번 볼까요? 여기 오늘 되게 궁금해지는데 외국인 한 100만 주 정도 매수를 했네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약간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었고 그 다음 하이닉스도 지금 덩달아 올라가는데 요 부분이 장중에 그게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냐면 그 최근에 증시가 국내 증시가 그 급락했는 날 니케이죠. 일본 증시가 급락했는 이날 국내 증시가 그 가장 사상 최대로 10% 이상 빠졌는 아주 충격적인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추락했었는데 일본 증시가 반등하고 나서 오늘 그 BOJ에서 일본 그 은행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쪽의 멘트를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무너지니까 그 일단 그 금리 인상하는 뉴스 때문에 추락을 해버렸으니까 실수한 거죠. 실수했는데 그걸 많이 하기 위해서 이제 멘트를 날린 겁니다. 시장이 이렇게 막 무너지고 있으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멘트를 한 것 같아요. 시장을 방어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니까 일본 증시가 오늘 반등을 했는데요. 이게 한 4% 정도까지 반등하다가 좀 밀려버렸어요. 이 분봉으로 보시면 강하게 쭉 올라가다가 후반에 가서 이렇게 쭉 밀려버리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국내 증시에도 그대로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거래소 지수가 보시면 이 차트가 이렇게 나가네. 거래소 지수가 보시면 마지막에 같이 내려오죠. 이게 그 국내 투자자들이 눈치를 본다고 보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쭉 그 일본 증시가 쫙 강하게 한 4%대 올라가니까 쭉 따라 올라간 겁니다. 갔는데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쭉 올라갔는데 일본 증시가 다시 후반에 가서 쭉 밀리니까 덩달아서 이제 빠지는 겁니다. 눈치 보는 흐름으로 주로 갑니다. 미국 선물 지수도 일본 증시가 꺾이니까 미국 선물 지수도 또 상승폭을 줄이는 이런 현상으로 해서 후반에 좀 밀리면서 끝이 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강하게 반등 나오려고 그러다가 약간 꼬리를 달면서 끝나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된 얘기입니다. 악재가 다 해소된 게 아니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거래소를 여전히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 선물 매도도 아직까지 있고 한 걸로 봐서 이 급락했던 이 부분에 대한 악재, 엔케리 트레이드 뭐 이쪽 있죠. 일본 금리 이런 부분들로 인한 악재, 그리고 미국 경기 침체 이런 부분들의 악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런 느낌으로 일본 증시가 반등하니까 좀 올라가는, 그러니까 뭐 대충 보자면 너무 낙폭이 컸으니까 기술적 반등 개념으로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되돌림 현상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방향을 위쪽으로 올라갈지 내려올지는 시장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현재 그렇게 봅니다. 일단 중동 전쟁 부분도 있고 미국 경기 침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 데이터도 좀 확보를 더 해봐야 되고 일본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보시면 지난밤에 미증시가 좀 초반에는 강하게 올라갔다 2%대를 가다가 후반에 가서 다시 또 밀렸어요. 이게 별로 안 좋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분봉상으로 봤을 때 쭉 올라가고 한 2% 정도 갔다가 끝날 즈음에 쭉 이렇게 흘러내려버리는, 이게 아직까지 시장의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물지수가 지금 상승 중이긴 한데, 그리고 공포지수도 많이 안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증시도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 개념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악재가 모두 반영되고 나서 방향을 돌리는 건지는 현재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가파르게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V자로 그냥 강하게 쭉 올라가는 이런 그림 나오기에는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일 금요일이고 하니까 여기서 위로 쭉 올라가는 것보다는 눈치 보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내일 정도에도 다시 한번 더 아래쪽으로 한번 탐색을 해갖고 바닥을 다져주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빠진다는 개념이 아니고 대충 한 요 정도 놓고 여기서 방향 탐색하다가 그다음 시장이 안정되면 다시 위쪽으로 잡든지, 아니면 시장이 안정되지 않고 악재가 더 나온다면 전쟁이 추가로 확전이 된다든가 이렇게 하면 밑으로 빠지는 그림도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일단 요 정도 올라온 건 너무 많이 빠진 거에 대한 기술적 반등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특징주인데요. 제가 좀 이해는 안 되긴 하지만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대거 상한가 지금 출발은 수젠텍이 가장 빨랐어요. 수젠텍이 가장 대장격으로 움직였는데 얘는 이제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얘는 그냥 하루 쉬는 걸로 놔놓고 그 다음 이제 올라간 게 오늘 엑세스 바이오 상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 랩지노믹스 얘도 유명하죠. 그리고 뭐 미코바이오메도 있고 SD 바이오센스 이런 종목들 과거에 휴마시스는 어제 한번 급등 나왔었고요. 나오니까 오늘 좀 더 올라가죠. 과거에 진단키트로 이름 날렸던 개인적으로 휴마시스 이거 상당히 좋아했었는데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건 나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진단키트가 과거에 만들어놨던 재고가 엄청나게 많긴 한데 그게 유통기한이 지나면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설 수 없답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면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검사해야 된다는 얘기죠. 적어도 치료는 쉽게 될지 몰라도 뭐 감기약이나 이런 걸로 해서 약 먹고 나을 수는 있지만 병원 가면 검사는 해봐야 되겠죠. 그래야 코로나인지 일반 감기인지를 구분을 해야 의사가 처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검사는 늘어날 것이다고 예상을 하는데 진단키트가 이미 유통기한이 다 지났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야 된다. 재고가 없다. 그러면 진단키트 만드는 회사들이 워낙 바닥이니까 보시면 뭐 1,000원대 정도 돼 있죠. 이거 보시면 주봉으로 보시면 뭐 7, 8천원 가던 종목이 지금 1,000원대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SD바이오센스 한번 볼까요? 6만원대 가던 이 종목이 지금 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6분의 1토막 났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워낙 낮게 떨어져 있는데다가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급등하는 그림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젠텍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과거에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가격이 아주 산 가격인데 호재성 뉴스를 만났을 때 급등하는 그림이 나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호흡 관련한 메가시스 얘가 올라가는 이유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병원에 환자가 막 많이 중환자가 막 늘어났을 때 인공호흡기 공급이 늘어난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코로나 확진자 늘어난다고 해서 병원에 환자가 막 늘어나고 인공호흡기가 막 필요하고 이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최근에 걸려봤지만 그냥 감기약 처방하듯이 그냥 병원에서 처방해 줍니다. 그럼 약 먹고 한 일주일 정도 고생하면 감기처럼 낫는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가는 건 좀 오바지 않나 싶고 어쨌거나 오상자일 얘도 상한가 들어갔네요. 하여튼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시장이 안 좋다는 핑계로 그냥 대거 올라가는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그림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쪽 중동 관련해서 가스 관련주인 GSE 빠지다가 꼬리 달고 말 올렸죠. 그 다음 흥하해운은 해운주는 이게 큰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전쟁이 안 터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눈치보다 밀렸고요. 그 다음 흥구석유 보시면 밑으로 쭉 내려오다가 막판에 들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중동의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부분은 끝나지 않았다. 이걸 이제 반증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빅텍도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전쟁할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죠. 터지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올라가는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시장이 좋았다면 시장이 완전히 돌아가는 그림이 나왔다면은 그동안 많이 빠졌던 반도체, 자동차 등등에서 막 하면 되는데 시장이 확실하게 반등하는 게 아니고 기술적 반등 이개념이니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전쟁 관련주 같은 석유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종목들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 다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EU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자금을 8조가를 먼저 지원하는 걸로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그 뉴스를 해서 오늘 아침에 SY 스틸텍이 대장격으로 강하게 올라갔고요. 얘 한 20% 정도 갔다 온 것 같고 그 다음 현대해보다임 얘도 한 10몇 프로 갔다 왔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SG가 따라 올라가다가 얘는 경고 먹어 놓으니까 올라갈 때 매물이 나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고 먹은 것도 있고 외국인이 팔아버릴지 모른다는 이런 생각 이걸로 해서 이제 좀 올라가면 다 팔아버리죠. 저도 오늘 하루 종일 그건 보고 있었으니까 올라가기만 가봐라 이러고 이제 줄 꺼놓고 올라가면 팔겠다는 마음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마찬가지겠죠. 쭉 올라오면 여기쯤 오면 일단 일부는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왜냐면 더 올라갔을 때 외국인이나 뭐 세력들이 이익 실현한다고 쫙 빼버리면 팔지도 못하고 꼬리 달아버리니까. 그래서 올라가면 위에서 조금이라도 이익 실현해 놓으면 비중을 좀 줄여 놓으면 빠져도 덜 억울하겠죠. 그런 느낌으로 오늘 저도 올라갔을 때 제가 오늘 10만원 수익 났던 게 그런 의미입니다. 10만원 수익 났던 게 SG 100만원을 위로 올라갔을 때 오늘 단타 했는 거 이거 별로 의미가 없어 안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3,540원에 지금 SG를 팔았단 말이죠. 단타로 뭐 여러가지 들어갔다 나왔다 했는데 이건 다 의미 없는 거고 3,540원이니까 많이 높게는 못 팔았네요.
여기네요. 요쪽. 그러니까 쭉 올라갔다가 꺾이고 나서 여기서 팔았습니다. 이거 왜냐면 꺾여가지고 밑으로 빠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더 올라가면 위에서 팔려고 그랬는데 꺾이니까 여기서 일단 이익 실현하는 거죠. 그렇게 올라갈 때 틈나는 대로 계속 조금씩 이익 실현해서 비중이 워낙 높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지금 거의 한 900만원, 1000만원 가까이 있으니까 올라갈 때마다 100만원씩 줄여가지고 다른 쪽 재건, 다른 종목 쪽으로 이렇게 옮기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눈치 보기 한 거고 오히려 이제 얘가 안 가고 있으니까 SY 스틸텍이나 현대부다임 이런 한미글로벌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EU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는 뉴스 그게 호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또 하나 더 있네요. 할 게 너무 많네. 제가 보고 있는 것 중에 이 마리아나 관련주 해리스 그 부통령이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역전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느낌이죠. 트럼프는 이상한 사람 뭐 이런 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엉뚱하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과 정상적인 사람의 대결 혹은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이 그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와 해리스 부통령이 검사 이러니까 범죄자와 검사 이런 그 프레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먹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이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버리게 되면 이쪽 종목들이 올라가는 상황이 생길 거란 얘기죠. 그래서 오늘 화일약품을 대장으로 어제는 우리바이오를 대장으로 끌어올렸었고요. 오늘은 화일약품을 대장으로 해가지고 끌어올린 그림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이쪽도 시장이 진단키트나 이런 쪽으로 돈이 다 몰려가 버리니까 이게 상한가 막 들어가면서 거래량 터져버리니까 랩지노믹스가 지금 거의 뭐 1억 주 정도 터졌죠. 이렇게 돈이 이쪽으로 가버리니까 얘가 그 돈이 없으니까 못 밀어 올리는 겁니다. 세력이 올리고 싶어도. 그래서 그런 의미로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단키트는 이거 추가로 또 더 올라가기에는 조금 버거울 겁니다. 내일 갭으로 떴다가 밀리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게 좀 조정 받을 때 그럴 때 이제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이 많이 높게 나오고 이래서 호재성이라면 다시 올라가는 그림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대충 요 정도로 해서 오늘 그 영상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